손해사정사 2차 시험, 그 합격의 문을 열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열정 가득한 수험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2차 시험의 당락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바로 이 책임보험 파트의 가장 중요한 4가지 핵심 기둥, 오늘 저와 함께 완벽하게 정복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념은 어렴풋이 아는데 막상 답안지에 쓰려고 하면 막막해지는 그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그 모든 애매했던 부분들을 명확한 확신으로 바꿔드릴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세워나갈 4개의 기둥입니다. 첫째, 보험사는 어디까지 돈을 주는지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둘째, 피해자가 가진 막강한 권리, 직접 청구권을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여러 보험이 얽혔을 때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지급한 돈을 어떻게 회수하는지까지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둥부터 세워보겠습니다. 시험에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쓰라고 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냥 손해배상금 이것만 딱 쓰고 말아요. 하지만 진짜 고득점은요, 바로 각종 비용 손해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아느냐,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보험사가 보상하는 건 크게 2덩어리입니다. 첫 번째는 피보험자가 남에게 줘야 할 돈, 즉 배상 책임 손해고요. 두 번째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피보험자가 추가로 쓴 돈, 바로 비용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좌우할 포인트는 바로 이 두 번째, 비용 손해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장에서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제가 이름 붙인 비용손해 5형제입니다. 손해 확대를 막기 위해 쓴 돈, 나중에 구상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쓴 돈, 소송 방어 비용, 공탁금 대신 낸 보증보험료, 그리고 보험사 조사에 협력하면서 쓴 돈, 이 5가지는 그냥 통째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위한 초강력 암기 2문자. 이 비용손해 5형제, 절대 잊지 않도록 우리 다 같이 앞글자만 따서 외쳐볼까요? 자, 따라하세요. 손, 권, 방, 공, 협. 시험장에서 긴장돼도 이 5글자만 딱 떠올리면 점수 놓칠 일 절대 없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별표 5개, 아니 10개 치셔야 합니다. 손권방공협을 외웠다면 그 다음 레벨은 뭘 전액 주고 뭘 한도 내에서 주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해방지 비용이랑 협력 비용, 이 2가지는 보험 가입 금액을 넘어도 전액 다 줍니다. 특히 손해방지 비용은 그 근거가 약관도 아니고 무려 상법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력하죠. 이 차이를 아는 게 실력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2번째 기둥으로 넘어갑니다.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 아니, 법은 왜 피해자한테 이런 엄청난 슈퍼파워를 줬을까요? 가해자를 건너뛰고 바로 보험사에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 말이에요. 그건 바로 피해자 보호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약속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해자가 돈이 없다고 버티거나 연락을 피하면 피해자는 정말 막막하잖아요. 바로 그런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신속하고 또 확실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사회보장적인 성격의 권리, 그게 바로 이 직접 청구권의 본질인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에 꼭 써야 할 키워드가 나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대법원은 이걸 보험사가 가해자의 빚을 나란히 서서 함께 짊어지는 것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가해자 혼자 빚을 지는 게 아니라 보험사가 그 옆에 같이 서주는 거죠. 바로 이 병존적 채무인수설 때문에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소멸시효. 일반적인 보험금 청구권은 시효가 3년이죠? 하지만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은 방금 말한 그 법리 때문에 일반 채권처럼 무려 10년이 적용됩니다. 3년이냐 10년이냐, 이건 정말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숫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10년! 물론 피해자의 권리가 막강하다고 해서 보험사가 그냥 무조건 돈을 줘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보험계약상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면 그 주장을 피해자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청구가 들어오면 피보험자에게 바로 알려줘야 할 의무도 있고요. 반대로 피보험자도 보험사의 조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서로에게 있는 거죠. 자, 이제 3번째 기둥입니다. 아, 이 부분만 나오면 다들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죠? 바로 보험 경합입니다. 하지만 원리만 알면 정말 간단합니다. 여러 보험사가 엮였을 때 어떻게 깔끔하게 책임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원칙을 오늘 완전히 정복해 봅시다. 자, 돈을 나누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바로 보험들 간의 서열 정리입니다. 누가 먼저 돈을 내야 하는가? 기초보험이 먼저 내고 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초과보험이 냅니다. 만약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이 같이 있다, 그럼 당연히 법에서 강제한 의무보험이 먼저 기초보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를 파악하는 게 분담의 첫 단추입니다. 서열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나눠야죠.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똑같이 나누는 균등액 분담, 그리고 가입한 금액 비율대로 나누는 보상한도액 비례 분담이 있어요. 하지만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합리적인 방식은 바로 세 번째, 다음에 나올 방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독립책임액 비례 분담 방식. 왜 이 방식이 가장 중요할까요? 다른 방식들과 달리 단순히 가입 금액만 보는 게 아니라 각 보험 계약의 공제 금액 같은 세부 조건까지 전부 다 반영해서 계산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공평한 거죠. 시험에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 이걸로 나올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기둥입니다. 보험자 대위. 이 제도는 보험의 대원칙이죠. 이중이득 금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아주 핵심적인 장치예요. 쉽게 말해 피보험자가 보험금도 받고 가해자한테 또 돈을 받아서 이중으로 이득을 챙기는 걸 막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개념은 아주 명확합니다.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딱 지급하는 순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갖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이 보험사가 지급한 금액만큼 보험사에게로 자동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말 그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강력한 권리에도 아주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정말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제3자가 피보험자와 한 집에 사는 가족이다? 그럼 원칙적으로 보험사는 그 가족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보호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죠. 만약 그 가족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그때는 예외적으로 대위가 가능합니다. 고의, 이 단어가 바로 핵심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는 책임보험의 가장 단단한 4개의 기둥을 모두 세웠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들어갈 때 머릿속에 딱 이 구조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핵심 키워드들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저장하세요. 보상 책임은 배상 책임 더하기 뭐였죠? 그렇죠. 손권방공협. 직접 청구권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10년짜리 권리. 보험 경합은 독립책임액 방식이 핵심. 보험자 대위는 이중이득 금지와 가족 예외. 이 4가지만 확실히 잡으면 책임보험 절대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배운 이 개념들은요, 실제 시험에서 복잡한 사례 문제 속에 녹아들어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강의 끝나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이 이론들이 문제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합격까지 가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처럼 올바른 방향으로 핵심을 꿰뚫으면서 꾸준히 나아간다면 합격의 정상은 반드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배운 내용을 완전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합격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